FTP 보안 마지막 시간입니다. FTP 보안 취약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TP 주요 서비스는 기존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FTP도 있지만 인증 과정 없이 UDP 기반으로 69번 포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송신하는 TFTP도 있습니다. 트리비얼 FTP도 있습니다. 우리 TCP/IP의 네 번째 계층에 보시면 TCP도 있지만 UDP라는 거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증 과정이 없으니까 보안에 취약하겠죠.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FTP, Secure FTP도 있습니다. FTP 할 때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네트워크나 이런 쪽을 가로채기 할 수 있습니다. 스니핑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그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그러한 그 FTP가 있습니다. 그게 갖다 이제 Secure FTP라고 합니다. FTP 보안 취약점의 종류는 바운스 어택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리비얼 FTP 어택, 어나니머스 FTP 어택, FTP 서버 취약점, 스니핑, 브루트 포스 어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바운스 어택은 익명 FTP 서버를 경유해서 호스트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호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포트 스캐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건 FTP 바운스 공격을 위해서 또 전자메일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다 페이크 메일이라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FTP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은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누구나 해당 호스트에 접근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FTP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염 부담은 크겠죠. 어나니머스 FTP 어택은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익명 사용자에게 FTP 서버 접근 허용, 익명 사용자가 서버에 쓰기 권한이 있을 때 악성 코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지만 뒤에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TP 서버 자체, 그 운영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WFTP 요거 이제 데몬이거든요. 그 포맷 스트링의 취약점 및 각종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해서 서버에 그 오류를 발생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그 보안을 허점을 발견하고 그 허점을 통해서 그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니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입력된 후 그 암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네트워크에 가는 중간에 그 가로치기 해서 그 알 수 있겠죠. 그 스니핑이라고 그러고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하는 거, 이 브루트는 짐승 같은 뭐 그 쥐새끼 같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밤새도록 앉아서 그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막 넣어보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막 넣어보면 또 이렇게 추측해서 하면 비밀번호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밤새도록 눈을 뻘겋게 해가지고 짐승같이 사람이 짐승같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가능한 비밀번호를 추측해서 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 갖다가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이건 옛날에 있던 거고 요즘 시스템들은 이런 걸 못하죠. 뭐 8자리 이상이 된다든가 뭐 특수문자를 하나 넣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를 포함되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복잡한 인증 절차 패스워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간단하게 그 인증 절차라는 걸 서버에 할 때 이거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도 이제 서버를 좀 그 경시해서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비밀번호를 좀 간단히 넣으면 이런 공격에 우리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FTP 바운스 어택입니다. 공격자가 21번 포트로 접속이 완료되면 공격자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포트 정보를 공격 대상 컴퓨터 포트에 연결하도록 요청하여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튕겨나간다. 그러니까 해당 FTP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로, 공격자 서버로 다른 서버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튕겨나가니까 바운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 때 이제 공격자가 있고
보안이 취약한 FTP 서버가 있습니다. 이제 아노니머스가 됐다든가 이런 취약한 FTP 서버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어포트 공격자가 클라이언트가 그 제어포트 1, 2, 3, 4를 통해서 그 보안이 취약한 FTP 사이트 제어포트의 21번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접속이 오케이 되겠죠? 그 순간에 그 우리 액티브 FTP는 바로 물어보지도 않고 클라이언트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클라이언트 그 IP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 1, 2, 3, 4 1, 2, 3, 4니까 1, 2, 3, 5에 보내주겠죠. 그쵸? 그 서버가 데이터 포트가 1, 2, 3, 4를 가지고 서버가 1, 2, 3, 4, 5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겠죠. 그 클라이언트의 포트를 갖다가 공격 대상 포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자가 보안이 취약한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포트 번호를 1, 2, 3, 4, 5를 공격 대상을 만들어 지정을 해버리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공격 대상에다가 파일이 글로 전송이 돼 버리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올려준 내가 그 보안에 취약한 그 파일을 갖다가 공격 대상 컴퓨터에다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대상 컴퓨터가 이제 난리 나겠죠. 그래서 FTP 서버가 데이터가 전송의 목적이 검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액티브 FTP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패시브 FTP는 이런 문제는 없죠. 그렇죠? 따라서 공격하는 방식이고 임용 FTP 서버를 경유해서 호스트를 스캔하고 그렇죠? 공격자가 아닌 공격 대상의 컴퓨터로 불법적인 다운로드 데이터를 가져가게끔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FTP 서버를 통행 임의의 네트워크 릴레이로 접속해서 방어벽 패킷 필터링을 무시하고 침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게 내부 이 보안이 취약한 FTP 서버도 내부에 있고 공격 대상도 내부에 있다 그러면 이미 보안이 취약한 FTP 서버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그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또 침입할 수 있는 거죠. 메일 헤더 부분을 그 허위 페이크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FTP의 원래 규약을 제한한 Secure FTP를 사용하고요. 서버에서 20번 포트 요청을 거절하고 그렇죠. 이건 액티브 FTP가 20번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고 패시브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하고 익명 FTP는 쓰기 포맷. 그러니까 보안이 취약한 FTP에다가 파일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퍼미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은 어나니머스 FTP 어택입니다. 좀 간단히 살펴보면 그 트리비얼 FTP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익명의 사용자가 FTP 접근을 허용하는 겁니다. 뭐 여태껏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거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파일에 불법 올리거나 내려받기를 하는 거고요. 익명 사용자가 서버에 쓰기 권한이 있을 때 악성 코드가 생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얘기했던 내용이고 익명 FTP 설치 시 파일과 디렉터리의 권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익명 FTP 설정 파일의 잘못을 이용한 파일 유출 공격이다. 업로드 파일에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같은 프로그램에 의하면 심각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침입자가 악의의 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시스템 권한을 획득할 경우는 모든 자료 수정이 가능하고 이것은 큰 그 보안의 허점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리눅스를 배우시게 되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학교 오시면 한번 제가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면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눅스에다가 FTP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깔면 그런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FTP라고 하는 유저 밑에 etc 밑에 FTP라고 하는 폴더가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빔팝, 인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용도가 있는데 익명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FTP의 모든 디렉토리 소유자를 루트로 만들어 놓으시면 루트는 이제 권한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런 퍼미션은 쓰기 권한을 해제를 시켜 놓으면 거기다 쓰지를 못하고 내가
공개해 주는 건 하고 우리 서버에는 다른 파일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FTP 빈의 소유자를 루트로 하시고 퍼미션을 111로 해주는 거죠. FTP 빈이라는 건 바이너리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11이라는 건 뭐야? 오너는 실행할 수도 있고 그룹도 실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행할 수 있으니까 빈 파일에 있는 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FTP 퍼블리시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거를 같이 공유할 때 쓰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유자를 루트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개인이 돼 있으면 퍼미션을 555로 하는 겁니다. 퍼미션 555라는 건 뭡니까? 리드 익스큐션이죠. 오너도 리드 익스큐션, 그룹도, 그 다음에 아더도 그렇죠. FTP 인커밍 여기가 이제 우리가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여기다 그 소유자를 루트로 해놓으시고 퍼미션 777 그러면 다 하겠다는 거죠. 리드 라이트 익스큐션 다 하겠다는 거죠. .r 호스트나 .forward나 소유자를 r 루트 퍼미션을 하고 퍼미션을 주지 말아라 이런 거죠. 미러링 사이트 시에는 반드시 유명 FTP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자료를 미러링이라는 건 뭡니까? 자주 쓰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자주 접속하잖아요. 그거는 그 네이버 사이트에 가서 매번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상당히 늦겠죠. 그런 것들 자주 쓰는 것들은 근처에 있는 컴퓨터에다 그런 걸 복사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걸 다 미러링 사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뭐 미국에 있는 어떤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겠다 말이야.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겠다 그러면 미국 한 개 서버에 전 세계 사람이 다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서버도 부하도 많이 걸릴 거고 속도가 늦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각각의 컴퓨터에다가 똑같은 파일을 이렇게 복사해 놓습니다. 그걸 갖다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잘못된 데이터나 파일이 그 미러링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잘못된 데이터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FTP 데몬이라고 하는 그 리눅스나 유닉스를 보면 데몬이 있습니다. 항상 뒤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멈추지 않고 프로그램이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서비스 대기하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데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는 FTP는 FTP 데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 파일을 계속 감시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슬래시 밑에 빈 이게 리눅스에 보시면 그 바이너리 파일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명령을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어나니머스 사용자의 접속 경로는 쓰기 권한과 실행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자, 트리비얼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이거 트리비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UDP로 이제 공격한다 그랬죠? 이런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공격한 공격자가 있습니다. 공격자 1번 인증된 FTP 서버에다가 그쵸? 인증된 FTP 서버에다 그 다운로드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FTP는 내가 어떤 FTP 서버에다가 서버를 통해서 내가 그 파일을 나한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인증된 어떤 공격 대상에 있는 서버에다가 그 파일을 갖고 오게끔 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못 갖고 오잖아요. 이미 막혀 있으니까. 그쵸? 그 파일을 못 갖고 오니까 어디 취약한 FTP 서버에다가 2번 내가 일본에서 공격 대상의 PC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어디로 갖고 오는 거냐면 그 트리비얼 FTP 서버라고 해서 이거 로그인을 거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 인증 거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 서버로 우회적으로 파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나는 트리비얼 FTP 서버에서 그냥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격 대상에 있는 파일도 내가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갖고 오는 것 갖다가 트리비얼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공격한다 이런 겁니다. 특징은 TCP 대신 UDP를 사용한다. UDP라는 건 인증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유저 아이디 패스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고 UDP 포트는 69번. UDP는 엑스터미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컴퓨터에다가 이 터미널 놓고 컴퓨터를 이렇게 접속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디스크가 없거든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UDP를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FTP도 합니다. 설치 시 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다. 요거 인증 절차 요구하지 않는다. 보안이 취약하다.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누구나 호스트에 접근하여 파일을 유출 가능하다. FTP보다 간단하고 기능이 미약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점이 있다. 대응 방법 보십시오. 트리비얼 FTP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스템 환경 파일에서 트리비얼 FTP를 위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석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그 리눅스에 보시면 etc 밑에 init comp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디렉토리 밑에 루트 밑에 etc 밑에 init comp가 있습니다. 거기를 그 파일을 열어보면 이 부분이 보이거든요. 거기다 샵을 처리하면 샵 tft 샵을 처리하면 이걸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2% 트리비얼 tftp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다시 리부팅을 시키면 트리비얼 FTP를 접속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앨 수도 있죠. 트리비얼 FT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리비얼 FTP 데몬을 소스 모드로 이제 작동시키면 된다. 미러링 사이트는 아까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미러링 이렇게 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FTP의 종합적인 이제 보안 대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FTP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FTP 및 익명 FTP 서비스는 사용을 제한시켜야 되겠습니다. 배포판 정보를 참조하여 보안이 취약이 제거된 FTP 버전이 있거든요. FTP 버전도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이 짠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된 FTP 같은 거를 받아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 미러 시스템은 메인 서버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복제되거나 이상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미러링 사이트는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미러링 사이트에 잘못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쵸? 전 세계적으로 그 잘못된 바이러스라든가 원 같은 것이 전파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시스템 설정에 그 덮어쓰기, 오버라이트가 되지 않도록 조의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쓰기 권한이 있다면 거기다가 이상한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써버리면 그것이 서버를 이제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런 일들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쓰기 권한을 없애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프로프트 D라고 하는 대본이 있습니다. 이런 대본이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 적용된 패키지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너니머스 FTP를 사용할 거는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서 요거 어너니머스도 우리 리눅스에 보시면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시면 어너니머스 FTP라고 하는 그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항목 쓰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두면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그 공격이 되니까 그런 항목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FTP 보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단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인터넷의 주요 응용 서비스를 같이 학습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주요 응용 서비스 TCP/IP의 네 번째 계층,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계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들은 거는 SMTP, 포트 넘버 기억나십니까? 25번. FTP가 있죠? FTP는 제어 포트 넘버 21번, 데이터는 20번, 텔넷은 23번, 그쵸? HTTP는 80번, 그쵸?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거는 53번,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인터넷은 주인이 없는 자유로운 네트워크 그 개방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FTP 보안에서 한번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FT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파일을 전송하는 송수신 서비스다. FTP 동작 모드는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차이점을 비교해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패시브 모드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일방적으로 접속하는 모순, 즉 액티브 모드가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접속하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시브 모드가 만들어졌다. FTP 보안 취약점은 바운스 공격, 트리비얼 FTP 혹은 UDP로 이용해서 그 인증을 거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나니머스 FTP 공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이 취약하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FTP 보안의 해결 방안은 그 어너니머스 사용을 가급적으로 좀 제한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트리비얼 FTP를 서비스를 제한한다든가, 그 다음에 FTP 파일과 디렉토리는 적합한 퍼미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뭐 쓰기를 금지한다든가 실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쵸? 여기다가 업로드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 퍼미션을 적합한 퍼미션이 되도록 그걸 항상 그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차시가 뭔지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는 우리 이메일 보안입니다. 메일 보안입니다. 그 이메일 보안은 우리가 메일을 많이 쓰고 있고 누구나 쓰고 있지만 뭐 잘 쓰고는 있지만 이메일이 뭔지는 잘 그 깊게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고, 이메일에 관련된 그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SMTP, PAP, IMAP 이런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이메일 보안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메일 서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것이고, 우리 그 이메일의 서비스의 공격용, 이메일 서비스의 그 보안 공격 유형을 좀 각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팸 이메일을 대응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악성 이메일을 대응하는 방법. 이메일에는 우리가 그 내용, 어떤 텍스트 내용도 보내지만은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성돼서 잘못되면 FTP하고 똑같이 이런 파일을 열어서 잘못 실행하게 되면은 그 서버가 그 메인 서버에 다른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또 퍼갈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이메일 대응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 보안 기술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인데 너무 어렵고 또 장시간 동안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